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1,900만 시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 교통사고는 약 223만 건. 사망자만 무려 5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그중에 뺑소니 사망자는 약 200여 명. 안 가지고는 원 사고로 망하는 기라. 어떻게 사람을 버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냐고. 병원에라도 데려갔다면 그래도 덜 분하잖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뺑소니. 운전자의 검은 양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인한 선택, 뺑소니 그 후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 3월 21일 저녁 7시 50분경 47세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17번 국도변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119로 걸려온 다급한 전화. 119입니다. 여보세요? 예예. 전에 사람이 지금 자전거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남성이 뺑소니를 당하고 쓰러져 있었던 건데요. 사고 현장을 담당 경찰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부터 충격이 돼가지고 자전거 여기서부터 넘어지면서 끌려간 걸로다가 추측이 돼. 여기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대략 한 30m 가량을. 사람과 추도로 그냥 도주해버린 뺑소니 차량. 현장 감식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 심하게 찌그러진 자전거만이 참혹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사건 발생 43시간 후 주변 CCTV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뺑소니 범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독신으로 현재까지 살던 그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가 잊혀지기도 전에 또 한 번 아픔을 겪게 된 건데요. 피해자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누나를 살뜰히 아끼던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버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냐고. 병원에라도 데려갔다면 그래도 덜 분하잖아. 어? 병원에 죽는 걸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래 사람을 버려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 잠을 자. 불쌍하기만 해. 동생을 내버려둔 운전자가 원망스러운 누나.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라도 없도록 좀 어떻게 저기 좀 해봐요. 방송이라도 좀 해주고 나 같은 일을 또 겪지 못하게 좀 해봐요 좀. 2012년 한 해 뺑소니 사고는 약 10,000여 건. 무려 23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뺑소니라는 건 예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되고 내 가족도 이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 좋죠.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다른 뺑소니 피해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의 굳은 몸을 주무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 자살해야 되는데 그 보드가 있네. 재윤 씨는 18년 전 불의의 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 후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재윤 씨를 돌보고 있는데요. 뺑소니에 치가 사고 난 거 아이가 이게. 차에. 응, 차에 머리로 완전 머리에 다치갖고 식물인간 돼갖고 눈만 크다네 이거 돌아가고. 뺑소니 사고를 당해 무려 8번의 뇌수술을 받아야 했던 재윤 씨. 인공뼈를 삽입하는 큰 수술 뒤 3개월 만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뇌 왼쪽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 한눈에 보기에도 양쪽 뇌의 모양이 다릅니다.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재윤 씨는 왼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는데요. 호텔에 위원이 것도 운영하는 요소 어서 타고 내려오고, 요 서울타는 요소 올라가고, 요 호텔 앞에 장거리인데 어서 오는데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보살교탁권이라. 18년 전인 1996년 5월 7일. 재윤 씨는 야간 대학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삼거리에서 직진하는 순간 좌회전하는 차량이 재윤 씨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았다는데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현수막이며 전단지며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현상금도 1,000만 원이나 내걸었지만 끝내 뺑소니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못 찾는 걸 내가 어디를 찾아주냐고. 나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몇 년 만에 포기하셨어요? 한 3년 되시기요. 응? 한 3년. 3년 만에? 많이 속상하셨어요, 그때? 아니, 뭐, 타기만 걸으면 가면 막 복장을 수집고, 내 복장을 수집으면 자살하려고 그런 각오를 했어요. 내가 자석을 변질을 만들어 놨으니까. 뺑소니 사고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재윤 씨.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옷을 입고 벗는 것조차 혼자 할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몸도 안 되고 뭐 생각도 안 되니까 옛날부터 이랬지 뭐 모르겠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다가 오늘 한순간에 안 되니까 다 써버지. 26살의 재윤 씨는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야간 대학에 입학하여 요리사의 꿈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뺑소니 사고가 한순간에 재윤 씨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를 보며 남몰래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옥상 올라가시고 뛰는 뭐 나도 펴고 부모님도 펴고 이렇게 그런 생각들도 진짜 해보고 죽고 싶으면 몇 들었죠. 힘들 때마다 재윤 씨를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벌써 18년째 재윤 씨의 두 팔과 다리가 돼주시는 부모님. 아직도 혀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서 무른 음식만 먹어야 하는데요. 음식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아들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말도 못하지 뭐. 말도 못해. 사는 게 내 사는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나고 싶으면 충분 되던데. 모든 게 다 속상하고 하지. 모든 게 다 속상하고. 그 말도 하려고 무서워서 나이 무시라. 그래도 내 일하고 뭐 엄마가 이러고는 그 소리가 좋아서 내가 엄마 이제 온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소리 못 듣는다 이가. 조금씩 그 소리를 못 듣는다 이가. 살아가시니까 그 소리 듣지. 엄마 부르는 소리가. 뺑소니 사고 후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스란히 재윤 씨네가 감당해야 했는데요. 그 비용이 한 달에
여기 요 금액이래요. 599만 원. 큰 수술만 8번. 수술비를 뺀 한 달 치료 비용도 약 6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 질라고 우리 다 그 해놓은 거 설계금 다 놔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집 짓는다고 하는 거 그러면 돈 딸아들 시집갈 돈 싹 걷어가고 다 닦아였고 그러니까 한 집이 가족이 망한다 하는 기라 그래. 이제 치우고 나면 집이 지대로 못 살아나간다 이거. 아버지가 뺑소니범을 잡으러 다닌 3년간 어머닌 집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하루 버는 돈은 약 6만 5천 원.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엔 빠듯합니다. 힘들게 버는 거는 나도 먹는 것보다는 완전 자식 때문에 번다 이거. 자식 때문에. 그럼 자꾸 그거 버리면 되지. 죽도록까지.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 쉴 수 없는 어머니. 아무리 힘들어도 늘 아들 걱정뿐입니다. 저 오다 호순 중고 그것만 찾아봐도 다시 아드님 전에 다니던 직장? 이리 댕기다가 그 앞으로 지내면 그게 눈이 그리 가진다 이가. 아무리 글로 몰라도 그거는 불쌍해. 불쌍해? 누가요? 아들이 불쌍다 이가. 한참 살 나이에. 그 뺑소니 사고만 아니었더라면 멋진 요리사와 한 가정의 어엿한 가장이 돼 있을 텐데 꿈을 잃고 살아가는 아들이 어머닌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 재윤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외출 준비를 돕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따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윤 씨의 운동 시간. 3년 전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함께 외출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정 형편을 잘 알기에 혼자서라도 매일 운동을 빼먹지 않는데요. 6일 사이 그런데 18, 19, 재윤 씨가 갑자기 숫자를 읽기 시작합니다. 19, 9, 17, 17.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자남바 읽거든. 근데 차나만 왜 외워요? 내가 버티셔가지고 혹시 알아요. 내가 이러고 가는데 누가 바로 교통에 나가가지고 내가 목젖을 낼 수 있는 문제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차 번호를 외우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뺑소니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운전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가 배쇼 당한 이후 1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보니까 다시는 일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일을 쓰면 좋겠죠. 운전할 때 전부 다 조심히, 한 번만 더 제가 조심하고 안전운전을 했으면 좋겠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양심을 버린 그 순간 행복했던 한 가족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작진은 창원의 한 병원에 재윤 씨의 재활치료에 대한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따로 재활 치료 받고 하시는 병원은 지금 없죠? 오늘 하루 오늘 전에 아, 손 한번 내려보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5년 전부터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재윤 씨에게 필요한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기본적인 열치료나 전기치료, 재활운동치료를 해주는 것이 환자분 마비 측의 관절 구축도 방지하고 근력도 향상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재활치료를 조금 꾸준히 받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해보시고. 다행히 병원 측에서 앞으로 재윤 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니까 힘든데 힘들어 보험이 생겨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들려온 반가운 소식. 가족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한 의료업체에서 재윤 씨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전동 침대를 선물했습니다. 재윤 씨 가족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새 집이 들어왔는데 안 좋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뺑소니는 범죄입니다.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뺑소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